반갑습니다. 기피하다는 생명학 분석가 송경호입니다. 오늘 시간은 2023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생명과학 원 과목의 총평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 굉장히 고생 많았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점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친 다음 날 24일 금요일 오후 지금 2시를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해설 강의를 찍은 다음에 총평을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어떻게 봤어요? 이제 반응이 달릴 겁니다. 잘 봤어요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잘 봤어요 라고 했는데 또 점수 왜 그러면은 시험지를 잘 봤다고요,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쵸? 아무튼 전부 다 반응 다를 텐데요. 일단은 제가 요 영상 찍기 전에 한 2주 전쯤이죠, 제 3월 학력평가 대비 송경호 모의고사를 제가 무료 배포했었습니다. 배포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3월 학력평가는 점수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다. 일단 의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치는 전범위 모의고사다라고 하는 거. 일단 모의고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이름은 좀 달라요. 이제 3월, 4월, 올해는 4월 아니고 5월에 치죠. 경기도교육청 이슈 때문에 7월, 10월에 치러지는 교육청 주관의 이제 모의고사들은 전국 연합 학력평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이 이제 시행하는 6월, 9월의 모의고사들은 그 모의평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튼 3월, 4월, 4월에 그냥 할게. 5월에 치더라도 4월, 6월, 7월, 9월, 10월 총 6번의 모의사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본 거예요. 첫 번째 시험. 그리고 2학년 때까지는 전범위를 한 번도 친 적이 없잖아. 근데 처음으로 전범위를 치면서 단원별로 문항이 이 정도쯤은 나오는구나 라고 하는 걸 처음 맛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배분이 수능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시험지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3월 교육청이 좀 중요한 시험이긴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모의고사 이제 제가 무료로 배포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3월 평가가 점수가 중요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기에 아주 좋은 시험입니다. 오케이? 그 실력도 내가 정말 끝까지 올라와 있느냐 그런 게 아니고, 겨울방학 때 내가 생명과학원의 1, 2, 3, 4, 5단원 중에서 얼마나 공부했는가, 그리고 공부한 단원만큼은 내가 정말 제대로 공부했는가를 체크할 수 있는 시험이다. 그래가지고 막 엄청 어렵게 되지 않고 평이하게 낸다 했잖아요. 그쵸? 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미리 결론부터 스포하자면은 평이했습니다. 평이했어요. 근데 할 말 좀 있으니까는 총평 끝까지 들으면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분석했는지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일단은 하기 전에 제 소개 잠깐 먼저 드려갈까요? 저는 송경호고요. 연세대학교 생활학과 졸업한 다음에 현재 이투스에서 생명과학 강의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의 학원에서 현장 강의하고 있어요. 현장 강의 들으실 분 여기 두 학원으로 오시고, 요 옆에 있는 거는 접니다. 전데 실물 낫지? 그렇다 빨리 끄덕여봐. 낫지? 아무튼 이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뭐 알고 있는 친구 있을 텐데, 제가 재작년에 수능 생명과학 2 오류가 있을 때에 가장 처음으로 먼저 영상 올려가지고 학생들하고 이제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라고 좀 알렸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오류 수긍하면서 좀 많이 도와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 의미로 학생 한 명이 그려준 겁니다. 그래줘가지고 그래 실물이 나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캐릭터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잠깐 제 소개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이제 3월 학력평가, 3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대한 총평이죠. 자, 총평 일단은 한 줄로 먼저 정리하고 갑시다. 점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시험이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모의고사 무료 배포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점검의 의미가 있다, 다른 의미 없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드릴 겁니다. 난이도, B킬러, 준킬러, 킬러에 대한 세부 분석,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알았죠? 일단은 난이도부터.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시험의 난이도일 거 아니야. 그치? 나는 이 정도 받았는데 시험 난이도가 실제로 어땠는가. 난이도는 제가 한 줄 준비했어요. 아주 평이하고 무난한 시험이다. 제가 쉬운 시험이라는 말은 안 써요. 사실 시험이 쉽다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모든 시험은 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시험장에 들어가서 여러분 풀 때에 아무튼 시험이다 보니까는 당연하게 긴장을 하게 되고, 당연하게 어려운 문제 있고, 그리고 내가 공부한 거 안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어렵다고. 하지만 다른 시험들 대비해서 봤을 때에 평이하고 무난했다는 거야. 그래서 객관적 난이도는 중정도라고 볼 수 있어요. 중정도. 보통 수능 난이도가 중상에서 상이에요. 때문에 수능 난이도보다는 낮다는 거죠.
걸릴 만한 문항이 없었습니다. 특히 제 스텝 1 30일 개념과 20일 기출에서 한 내용만 가지고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딱 봤는데 나 못 보던 거다 라면은 기출을 안 푼 겁니다. 개념 공부를 안 한 거예요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알았죠? 그럼 작년 3월 학력평가는 어땠느냐? 어려웠어요. 작년 3월보다 어려웠습니다. 특히 다른 부분이 안 어려웠고요. 킬러 부분들이 좀 더 어려웠어요. 작년 3월보다. 그래가지고 작년 3월보다 좀 더 어려웠다. 그래서 체감 실제 난이도는 중에서 중상쯤 됐을 것 같아. 다만 제가 1등 커트라인하고 2등 커트라인 다 조사해 왔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강의 찍는 시점이 여러분 시험 본 다음 날 제가 찍고 있거든요. 2시 지금 좀 2시 넘어갔는데 앞에서 찍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이 투스가 집계한 커트라인이 1등 컷이 47, 2컷이 42, 3컷이 34, 4컷이 25거든요. 보통 3월 학력평가 봤을 때 요 문제를 가지고 봐도 45점 정도가 나와요. 1컷이. 근데 그것보다 2점 높다는 것은 생각보다 학생이 잘 봤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감은 중에서 중상일 수 있는데 왜 잘 봤느냐? 기출문제가 다 반복입니다. 모든 문항의 기출이 반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걸릴 만한 문항이 많지 않았어. 새로운 자료 없었다고. 분석할 게 없었어. 다만 어려운 게 두 문항이 있는데 17번하고 19번에 17번 가계도 문제고 19번 도려면이 문제인데 객관적 난이도가 높아요. 높습니다. 이 문제 좋은 문제들이에요. 17, 19번 좋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but 영어 잘하신 친구는 뭐지? 그러나 뒤가 중요하죠. 뒤에 중요한데 좀 이따가 제가 킬러 문항 분석할 때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선지가 좀 이상하게 나왔어.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다 분석하지 않아도 문제가 쉽게 풀리게끔 나왔기 때문에 정답률이 실제로 엄청 낮지 않습니다. 얘가 정답률이 40대 초반이고요. 40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킬러 문제의 정답률이 어려우면 20대 초중반, 쉬우면 20대 후반 정도의 수능 문제 나온다 쳤을 때 보면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친구들이 잘 봤어요. 잘 봤습니다. 출제 경향은 작년 수능 평가원 경향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작년까지는 비킬러 플러스 킬러만 구분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비킬러와 준킬러 플러스 킬러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주요 문항이 준킬러, 킬러 주제별 구분했을 때 14, 15, 16번 매칭, 근수축, 뉴런. 킬러는 교배 실험, 가계도, 돌연변이. 이렇게 보통 준킬러, 킬러 구분하게 되겠고 20번의 핵형 분석도 준킬러를 넣을까 하다가 안 넣었어요. 일단은 학생들이 요즘에 워낙 많이 연습해가지고 잘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가 주요 문항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요 문항이 3페이지 이후에 몰려 있습니다. 2페이지까지는 굉장히 무난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이런 문항들이 비킬러 마찬가지고 작년 수능 평가원에 나왔던 내용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학생들에게 수능 공부하려면 이 정도는 공부했었어야 돼. 이런 거 공부했니? 작년 기출 봤니?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점검하는 의미로 내신 것 같다. 단원별 배분은 여러분들이 이 배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2, 2, 7, 6, 3이 거의 굳어져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1단원 두 문항 어렵지 않습니다. 쉽죠? 2단원 두 문항 쉽습니다. 5단원 세 문항도 쉬워요. 중점은 여기에 있는 여기 3단원과 4단원 7문항, 6문항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거의 그냥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20문제 풀 때에는 이 정도의 배분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 한 번쯤은 체크해 두고 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수능이 이 배분 나올 거기 때문에 점수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1.2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문항별, 그러니까 문항이 몇 문제 나왔나가 중요하다. 자, 문항별로 심층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킬러 아주 무난하고 걸릴 게 없었어요. 보통은 수능 문제 가시면은 생소한 자료가 두세 문항은 껴 있습니다. 그거는 6평, 9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번에 친 3월 전국 학력평가 그냥 줄이자. 3월 학평? 3월 학평? 3모.
줄여서 3모라고 할게. 3모. 3모 문제를 봤을 때에는 생소한 자료가 1도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는 B킬러에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주 스무스하게 빨리 풀 수 있었어요. 오케이? 새롭게 분석할 게 없으니까. 다만 수능평가원은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주시고, 중요한 거는 그래도 생소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전에 이런 기출문제들 안 중요하냐? 중요해요. 보통 이제 수능평가원이 B킬러를 13에서 14문제 내거든요. 그 중에서 생소한 자료가 2~3문항이야. 거꾸로 얘기해봐. 매번 나왔던 자료의 문항이 10문항에서 11문항이라는 거야. 그거를 후딱 빨리 풀 수 있으려면은 기출을 분명히 잘 공부를 해야 돼. 때문에 기출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고, 거기로부터 생소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조금씩 이제 덧붙여 나가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출 안 된 친구는 기출 충분하게 먼저 하셔야 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주목할 B킬러가 2문항 있습니다. 7번과 9번이에요. 7번은 제가 충격 먹은 문항, 이투수께로 정답률이 39%입니다. 혈당량과 관련되어 있는 인슐린의 기능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렇게 나올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기출 문제거든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은 좀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드리고 싶고, 9번에 무점종 판단하는 우리가 표에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계산하는 문제들은 이제는 거의 한 문항 나온다라고 굳어지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도 여러분들을 페이크로 해서 한번 좀 속일 만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산형들 시간 끌기 위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연습 좀 많이 해야 하는 의미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준킬러. 왜 B킬러 돼 있냐? 준이에요, 준. 쏘리. 준킬러. 준킬러는 수능 난이도는 이 준킬러 난이도가 아닙니다. 훨씬 높을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학력평가에서 3모에서 준킬러 문제를 낸 의도는 뭐냐면은 준킬러 공부해봤니? 정도를 묻고 싶은 것 같아. 그래서 준킬러 너 문제 푸는 법 알아? 어디부터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 그리고 너 이거 문제 풀 때 어떤 스킬 논리 써야 되는지 알아? 정도를 물어보는 문항입니다. 때문에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14번 매칭은요, 아주 쉬운 매칭이죠. 이거보다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상대랑 분석하는 거. 개수 보면서 내가 홀쭉이네, EN이네, N이네, 뚱뚱이네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 15번 근수축이요. 근수축 공식은 딱 2가지 있습니다. 근절 공식과 변화량 공식. 그것 중에서 변화량 공식을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는가. 16번의 뉴런의 흥분 전도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킬을 써야 되는지, 이게 시점 변화 스킬인지 지점 변화 스킬인지 혹은 계산형 스킬인지, 특히 계산형 스킬은 굉장히 여러분 많이 공부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어진 것이 도달 시간만 나와 있다 라면은 그거를 보고 흐른 시간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반대로 흐른 시간 나와 있다, 막전이가 있다면은 그거를 보고 각 지점들의 도달 시간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해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16번 문제였어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인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거 찍기 전에 해설 찍었거든요. 해설이 좀 길어요. 해설이 제가 지금 보니까 2시간 20분인가 나왔을 거거든요. 좀 많이 길죠? 근데 해설을 제가 그냥 문제만 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내가 접근할 것들 무어 설명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쭉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거기서 제가 어떻게 문제 풀었는지 잘 체크해 보세요. 중킬러들은. 킬러. 원래 어려워요. 킬러는 원래 어려우니까 킬러입니다. 킬러가 쉬운 사람은 없어요. 저도 6평, 9평 수능의 킬러 보면은 딱 처음 맡았을 때, 야, 어려운데? 라고 느낍니다. 당연히 그래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시험도 딱 봤을 때, 애들이 좀 당황했겠다 싶었는데, 접근해보니까 쉬워요. 쉽습니다. 그래서, 쉽다라고 하는 거, 이번엔 좀 달랐어요. 정답률이 35에서 46%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35% 앞쪽에 있는 문항이 교배 실험 문제예요. 이거는 낮을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복대리 위전에서의 우열 확정 짓는 거, 이게 평가원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냈던 논리를 냈어. 그래가지고 이거에서 조금 좀 애들이 원래대로 풀었으면은 약간 좀 당황했을 만한 그런 게 좀 숨겨 있어가지고 13번이 정답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17번, 19번은 쉽다라고 했잖아. 쉬운데 이게 문항 자체의 난이도가 쉽다는 게 아니야. 앞에서 말했지만은 17번, 19번은 객관적 난이도가 높아요. 높은데 답을 내기가 쉬웠던 거야. 답 내기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17번 제가 해설했는데
17번에 가장 어려운 내용은 보기 니은이에요. 보기 디귿도 어렵지 않습니다. 보기 니은이 가장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계도가 여러분들 이제 그 내신 때에는 가계 딱 하나 나왔을 때 하나의 형질에 대한 것만 나왔잖아. 근데 수능 문제는 두 가지, 세 가지가 한꺼번에 뜨거든. 거기까지 괜찮은데 그 두 가지, 세 가지 한꺼번에 떴을 때 우연성상 찾으면서, 특히 성상 찾으면서 하나가 성 X에 있고 나머지 상에 있어요. 그냥 바로 독립입니다. 문제 없죠? 둘 다 X에 있어요. 연관입니다. 문제 없죠? 문제는 둘 다 상에 있는 케이스야. 둘 다 상에 있으면은 얘네가 독립인지 연관인지 따져줘야 돼요. 근데 그런 문항이 평가원이 낸 문항하고 조금 그냥 결이 다르게 나왔어요. 평가원이 여태껏 하나는 뭐 X로 확정됐어. 나머지 하나가 X인지 상인지 알 수가 없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독립과 연관을 구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응용해서 푸는 문제 냈다면은 17번 문제는 둘 다 상으로 결정되어 있는데 얘네가 독립인이 연관인을 따지는 문항을 냈습니다. 평가원이 한 번도 안 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2021학년도 10월 교육청에서 한번 낸 적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어렵다 했잖아. 근데 이 보기를 풀지 않아도 문제가 풀리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거 구분 안 하고도 그냥 쉽게 그냥 풀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정답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오케이? 19번도 중복이라고 하는 어려운 걸 가지고 냈는데 상념색채에 있다라고 하는 조건을 줌으로써 문제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거 읽은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거고 못 읽은 친구들은 좀 약간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조건만 제대로 읽었다면은 17번은 뭐 금방 풀렸을 거고 19번도 조금 헤매다가 조건 읽으면 아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쉽게 풀렸을 것 같다. 그래서 킬러가 원래 좀 더 어려워야 돼. 근데 어쩌다 보니까는 쉽게 나와가지고 쉽게 풀 수 있어가지고 답을 낼 수 있어가지고 애들의 정답률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문항별 분석을 받고 그러면 향후 대책은 뭐냐?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3월 학력평가는 점검이 중요한 거지 절대로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는 3월 학력평가 대비 손경호 모의사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말씀드렸던 건데 생명과학의 총 5개 단원이 있죠.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있어요. 이 영상을 이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그 3월 학력평가 대비 바로 3월 학력평가 끝난 다음에 바로 본단 말이야. 바로 봤을 때에 그 시점에 여러분들 공부량 보자면 어떤 친구는 전 범위를 다 공부했을 수도 있어. 어떤 친구는 근데 방학 중에 유전만 딥다 판 거야.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친구는 유전은 좀 어려우니까는요. 선생님 저는요. 요렇게 먼저 볼래요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생마다 공부가 되어 있는 양이 다 달라요. 때문에 이 친구는 만점이 20개야. 근데 이 친구는 유전만 공부했으니까 만점이 6개라고. 이 친구는 유전 하나 빼고 있기 때문에 만점이 14개예요. 각자의 만점이 다 다른 상태야 현재 지금. 오케이?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겠지. 그치? 나는 여기 3단원 공부했는데 나는 신경계는 정말 자신이 있어. 신경계는 누구보다 잘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신경계 다 맞췄어. 근데 호르몬은 아직 좀 부족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전범위 했는데 5단원 좀 부족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공부를 했는데 5, 4, 3, 2, 1로 해가지고 좀 공부했는데 1이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모든 친구들의 실력이 다 올라오지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문항별 정답률도 들쭉날쭉이에요. 수능 가시면은 정답률이 80%, 90% 나올 문항들이 막 60% 그래. 알았어? 때문에 지금은 중요하지 않다. 점수 안 중요해? 등급도 안 중요해. 100분위도 안 중요해. 왜? N수에 안 꼈거든. 안 꼈거든. 근데 다만 그거는 내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신경 쓸 거는 뭐다? 현재 상태 파악과 앞으로의 방향이다. 특히 내가 어느 단어 아직 못했는가 했는데 여기 좀 부족하구나 느끼는 것들을 빨리 채워나가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근데 그 전에 하나 좀 먼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점수를 분석할 건데 이게 커트라인 분석인데 이게 작년 수능에
1컷이 42였거든. 어려운 시험이었다. 2컷이 39였고 3컷이 35였고 4컷이 32였어요. 근데 이번 3월 교육청은요. 1컷이 47이에요. 2컷이 40 몇이냐? 42. 보고 적을게 42. 3컷이 34. 4컷이 25예요. 이거를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친구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3월 한일평가의 난이도가 높지 않았어요. 6평이나 9평 되면은 현재 상태로라면은 점수가 좀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예요. 6평, 9평에서는 평가원 출제이기 때문에 킬러도 어렵게 나오고 준킬러, 비킬러에서도 속을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떨어져 봤자 내가 볼 때 평균적으로 5점 정도 떨어질까? 때문에 이 친구 분포가 42에서 만약 6월 가 있다면은 한 37점 정도의 분포일 가능성이 커요. 공부를 지금 정도로 했다면은. 빡세게 안 했다면은.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야. 요 이하인 친구들은 더 볼게요.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이하인 친구들은. 요 친구들 같은 경우는 3, 4등급에 있는 친구들인데 이 정도 시험에서 3등급 나왔다 좋아할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41점부터 25점 사이에 있는 친구들은 6평, 9평 갔을 때 점수가 10점씩 깎여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1점부터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이 친구 10점 깎였을 때 31점부터 15점까지 분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들하고 이 친구들하고 실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좀 의외거든요. 보통은 균등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좀 유난히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번에 시험 점수를 봤을 때 1, 2등급 친구들과 3, 4등급 친구들은 분명하게 지금 솔루션이 나눠줘야 돼. 5등급 이하인 친구들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등급별로 잠깐 솔루션을 주자면은 첫 번째, 5등급 이하인 친구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개념 완성이야. 즉, 이번 시험에서 24점 이하를 받았다 라는 친구들은 개념이 아예 안 됐다라고 봐도 무방해. 알았어? 왜냐면은 비킬러 특히나 난이도가 없었거든. 근데 그 비킬러 문제들도 다 못 맞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그 난이도 없는 문제에서 못 맞췄다? 개념이 아예 안 된 거예요. 쌤, 제가 모르는 것만 나왔어요. 그게 아니야. 다른 문제를 줬을 때도 모를 거야, 여러분들은. 알았어? 좀 세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상처받지 말고 지금은 좀 세게 얘기해줘야지 충격받아가지고 공부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개념 완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완성하면서 기출 빨리 풀어라. 지금 안 늦었을까요? 안 늦었어요. 안 늦었습니다. 지금 7, 6, 8 맞은 친구들도 수능 가서 2등급, 1등급 맞는 경우 많이 봤어, 내가. 알았어? 많이 봤기 때문에 제발 지금부터도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요. 오케이? 4등급, 3, 4등급 친구들. 말했죠? 제가 1, 2등급 친구들하고 3, 4등급 친구들은 분명히 솔루션 알려준다고. 이 3, 4등급 친구들은 다른 때의 3, 4등급하고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수능에서의 3등급, 4등급 친구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준킬러, 킬러를 틀려가지고 이 정도 온 친구들이거든? 점수대가 딱 맞아, 여기까지가. 왜냐면 작년 수능이 13 플러스 7이었어. 비킬러 13문제, 준킬러, 킬러 합쳐가지고 7문제. 그러면은 50점 만점 봤을 때에 우리가 그냥 50 해볼까? 35점 정도. 맞니? 13문제. 50점에서 20분에 아무튼 맞냐? 아무튼 뭐 35점 정도까지. 아닌데? 25점이 10문제잖아. 31점 정도 혹은 33점 정도까지. 그러니까 B키를 다 맞췄으면은 31, 33이었던 거야. 그러면 2호 이상 된 친구들은 일단 B키는 다 맞춘 거고 준킬러, 킬러들 많이 몰패가 틀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지금 이 점수 있잖아. 있으면 마치 착각을 그렇게 듣는 거지. 나는 앞으로 킬러, 준킬러만 잘 맞추면 돼.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쉬운 B킬러를 풀어서 그렇지 조금만 난이도가 있는 B킬러 하잖아? 그럼 와르르 무너질 거야.
이 점수대로 폭 떨어올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은 등급 올라갈 게 너무 많아져. 킬러, 준킬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은. B킬러를 탄탄하게 가야 돼. 그래서 최대한 B킬러 탄탄하게 한 연습부터 먼저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모르는 부분 빨리 캐치해보고. 물론 이번에 운이 좋아가지고 아는 것만 나왔을 수 있어.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잖아. 그런 것도 빨리 캐치해야 돼. 그리고 준킬러, 킬러. 그래, 3, 4등급 이 친구들 1, 2등급 가고 싶겠지, 당연하게. 가려면 준킬러, 킬러 맞춰야 되는데 그거 풀기 위한 시간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B킬러를 단축시키는 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B킬러 덕목을 최대한 빨리 잘 해놓으시라. 오케이? 그리고 킬러에 대한 공부도 천천히 시작하시라. 1, 2등급 친구들. 이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겨울방학 때 공부 잘한 친구들. 많이 한 친구들. 열심히 한 친구들. 그래서 킬러, 준킬러 잘 맞추면은 분명하게 1, 2등급 나올 친구들이야. 공부를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에야. 근데 점수를 지키는 게 올린 것보다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 그래서 B킬러. 내가 지금 여러분 시험 잘 봤다고 해서 자만하면 안 돼. 참고로 3월 평가 본 다음에 점수 떨어진 친구 많이 봤어. 오케이? 많이 봤어. 자만하지 말고 B킬러에 대한 감각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킬러에 대한 거 빨리 여러분들 하시면서 논리 파악하시고 킬러 단축시키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1, 2등급 친구들. 그래서 5등급 이하인 친구들, 3, 4등급 친구들, 1, 2등급 친구들의 솔루션 달라요. 5등급 이하인 친구들은 개념 완성부터 먼저 하는 거야. 탄탄하게. 3, 4등급인 친구들은 B킬러. 좀 집중해가지고 부족한 부분 빨리 메꾸고. 1, 2등급 친구들은 그러면서 킬러 공부 좀 시작하시고 1, 2등급 친구들은 그 정도까지는 필요 없지만은 감각 유지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킬러에 대한 거 시간 단축하려고 하시고. 그래서 커리큘럼. 그래. 결국 중요한 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만들어 드릴까인데 이게 제가 작년 11월 수능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던 커리큘럼이고요. 현재 여기까지 끝났죠. 끝났죠. 앞으로 여기 남았어요. 남았는데 지금 최근에 트렌드도 오늘 본 어제 본 3월 학력평가도 그렇고 최근 학생들이 준킬러만 어려워하고 B킬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커리큘럼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스텝 2에 늘렸어요. 준킬러 공략이라고 하는 아직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요거 좀 넣을 거고요. B킬러 모사를 시즌 1, 2 나눌 겁니다. 그래서 양을 좀 늘렸어요. 늘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스텝 2에 일단은 1등은 킬러 공략은 그대로 갑니다. 킬러 공략을 위한 실전 개념 및 스킬을 강의해 드릴 거예요. 주제별로,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시간 단축에 대한 학습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리고 준킬러 공략 같은 경우 아직 과제인데 뉴런 근수축. 여기에 제가 핵 형성을 넣을지 말지를 최종 결정 아직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1등은 킬러 공략도 지금 우리가 개강이 좀 늦어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어느 정도까지 준킬러 넣을지 좀 더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4월 중순에 개강할 거예요. 4월 중순. 준킬러는 뉴런 근수축은 확정이고 여기에 핵형 분석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매칭은 일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핵형 분석 넣으면은 넣을 거고 안 넣으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아직 좀 최종 결정 못했고 대신에 뉴런 근수축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그런 문항들 어떻게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스킬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준킬러에 들어가 있는 문제들이 킬러화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작년 수능 같이 딱 봤는데 골 때리는 준킬러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어렵게. 그런 것들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문항들을 좀 수록할 겁니다. 이거는 5월 중순에 개강이 될 거예요. B킬러 모사 시즌 1하고 2 나눴습니다. 그래서 B킬러 모사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 등급 확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낸 것들. 그러니까 B킬러 14문제에서 13문제를 빠르게 8분이라고 했는데 저는 6분 내로 끄면 좋겠어요. 6분 내로. 그거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걸 제가 좀 풀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등급 킬러 공략 개강하기 직전에 같이 나와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 형태로. 시즌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연습한 거 또 연습할 필요 없고 대신에 준킬러 조금 더 섞어가지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5월 중순에서 말 정도에 개강이 될 거고요. 그때는 보다 높은 등급을 이제 가기 위해서 준킬러 좀 넣어가지고 연습해보는 걸 드릴 겁니다. 해가지고 B킬러 플러스 준킬러 16문항 정도를 12분 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문항준 배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스텝 2 같은 경우는 앞에 있었던 이제 B킬러, 아니 1등 킬러 공략과 요 B킬러 시즌 1 같은 경우는 4월에 개강을 합니다. 그래서 6평 전에 다 완강을 해내드릴 거예요. 5월 말에 끝날 겁니다. 준킬러 공략하고 B킬러 모의사 시즌 2 같은 경우는 5월 중순쯤 개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촬영이 들어가면은 잘하면은 B킬러 시즌 2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끝날 수 있겠고 준킬러 공략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한 6월 초? 6평을 살짝 넘길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안에 모든 게 스텝 2가 끝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50점 엔제 그리고 파이널 모의사 가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고 모의사도 많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준비된 송경호 모의사 이거는 변동 없이 5월에 시즌 제로 두 회분 7월, 8월, 9월, 10월에 각각 4, 6, 6, 6 해가지고 24회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연습해서 이제 1등급 만점 목표를 달려나갈 수 있도록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밤을 좀 많이 새고 있거든요. 많이 최선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이제 1등급 킬러 공략도 3월 이제 지금쯤 개강을 했어야 되는데 조금 좀 변경을 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커리큘럼 만들기 위해서 조금 개강을 좀 늦췄습니다.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지만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 만점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달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될까?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3월 학력평가 계속 말 꼬인다. 산모, 네, 산모 보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쵸? 고생하셨고 중요한 것보다 분석 후에 내가 어떻게 나갈 것인지 대책이다. 그래서 그 대책 잘 보시면서 잘 메꿔나가기 바라고 우리는 이제 본강의 시간에 뵙도록 하죠. 알았죠? 본강의 때 저와 함께 1등급 킬러 공략, 중킬러 공략, B킬러 모의사 풀면서 실력 점점점 올려봅시다. 알았지? 자, 고생하셨고 우린 그럼 본강의 시간에 뵙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